안녕, 어공이야. 오늘 하루 어땠어? 어공이는 오늘 하루 아주 행복한 하루를 보냈지. 근데 내가 진짜 이거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반말 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서 지금부터 반말하지 않을게요. 음, 어공이 컨텐츠를 계속 찍으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봐요. 매일 아침 매일경제신문을 읽고 있어요, 현재는. 근데 그 신문을 읽으면서 현재 상황, 현재 정서, 우리가 살아갈 앞으로의 정치, 사회, 경제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그냥 그런 것들을 다루기에는 아직 제가 한없이 작은 것 같고 한 10년 읽으면 좀 제 안에 뭔가 내공이 쌓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어공이 컨텐츠 지난번에 어떻게 하다 어공이가 됐느냐 이제 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공이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지금 PD로 일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나이가 뭐 예를 들어서 30대도 있을 거고 40대도 있을 거고 50대도 있을 건데요. 뭐 40대 이후 한 예를 들어 45세 정도 되신 분들은 아마 전부 다 반듯한 직장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특별히 어공이가 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언제 한 34, 5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조금 하다가 한 사회생활 경력 한 3년 이상 정도 쌓은 다음에 3년? 한 5년 정도 쌓고 가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나라 일터라는 곳을 주로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세요. 나라 일터에 들어가면 거기에 일터들을 막 검색할 수 있는데 거기서 검색을 하다 보면 나와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봐야 될 게 있는데 그럼 시간 선택지 임기제를 하느냐 아니면 일반 임기제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눠줄 수 있는데 각 지자체마다 시간 선택지 임기제를 뽑는 이유가 있고 일반 임기제를 뽑는 이유가 있어요. 일반 임기제는 정원에 포함이 돼서 그 공무원 숫자 1명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러나 시간 선택지 임기제는 공무원 숫자 1명에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총액 인건비 있죠? 총액 인건비 맞아요. 각 지자체마다 총액 인건비가 있는데 그 안에서는 언제든지 시간 선택지 임기제를 뽑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시간 선택지 임기제를 하다 보면 일반 임기제랑 좀 약간 차이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서로 장단점이 명확하거든요. 일반 임기제는 돈을 더 많이 줘요. 왜냐면 8시간 일을 하거든요. 근데 시간 선택지 임기제는 7시간 일을 해요, 하루에. 그래서 주 35시간, 그리고 일반 임기제는 주 40시간 일을 해요. 그리고 일반 임기제는 또 어떤 걸 하냐면 당직을 서요. 당직은 뭐 좀 많이 서면 한 달에 3번 정도 쓰는 것 같고 뭐 주말이든 평일이든 막 서요. 그리고 또 제 친구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처음 가면 추석이나 설 연휴 때 이렇게 당직을 서가지고 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좀 그거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또 알고 있는 바로는 일반 임기제는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복직 그거를 조금 약간 이렇게 옮겨서 수정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나 안 그런 곳도 있어요. 그건 각 지자체마다 각자 다르니까 그렇게 좀 아시면 되고, 시간 선택제 임기제 같은 경우는 35시간을 하기 때문에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1시간 좀 더 빨리 퇴근하게 되는 거고요. 좀 장점이 있다면 시간을 좀 빨리 퇴근하는 게 좀 장점이라 아이가 있는 집안이라면 좀 장점이 있습니다. 충분히 좀 더 일찍 퇴근하기 때문에 좀 좋겠죠? 그러나 좀 안 좋은 점이 있다면 월급이 좀 작아요. 한 주에 5시간씩 계속 빠지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차이는 아니고 여러분이 조금 열심히 해서 성과 등급을 S나 A를 맞게 되면 2년 3년이면 금세 일반 임기제만큼 따라갑니다. 그리고 시간 선택지 임기제의 또 장점은 여러분 육아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자녀가 있는 그 집에서 이제
그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남자든 여자든 다 사용이 가능해요. 그때 육아 시간을 쓰면 3시에 나갈 수 있어요. 3시에 퇴근. 근데 3시에 퇴근이면 사실 아이가 어린이집에 이제 3시에 가자마자 이제 픽업을 하고 그리고 바로 이제 병원에 가니까 조금 더 좀 좋죠. 병원에 가서 이제 기다린 시간이 좀 더 적을 수 있고 뭐 이런저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최악의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이게 참 공개하기가 거시기한데 왜냐면 제가 있던 곳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최악의 단점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냥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다. 그냥 인기제는 조금 월급이 작다. 시간 선택지 인기제는 뭐 이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라 일터 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무 분야를 보잖아요. 그럼 직무 기술서가 있어요. 그걸 잘 보고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쓰셔야 돼요. 처음에 일반 회사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은 사업계획서처럼 이걸 작성을 하거든요. 사업계획서처럼 작성하면 절대 안 돼요. 공무원은 공무원에 맞춰진 뭐라고 해야죠? 이렇게 단계 딱딱딱딱 이 목차가 있어요. 뭐 소재, 주제, 소재, 뭐 그에 대한 어떤 개요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갖춰갈 건지 등등등 해갖고 법적인 것들까지 전부 다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 조금 미리 써보는 연습을 하고 또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정보를 알면 좋아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좀 여기저기 지원을 해보는 게 좀 좋은 것 같고 처음에 저는 라급으로 처음 갔어요. 가나다라 라급 같은 경우 이제 8급 수준이거든요. 8급 수준. 그리고 몇 호봉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8급 수준인데 처음에 270에서 280 정도 실수령을 받았어요. 이제 그게 한 5년, 6년 전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는 적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나 안정적인 월급을 원하는 분이 계셔서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아무튼 그런데 일반 인기제로 갔던 제 친구들 보니까 아주 시작부터가 다르더라고요. 뭐 그리고 당직 쓰거나 또 어떤 시험 이런 거 가서 이제 시험 뭐 감시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일반 인기제가 하거든요. 가면은 그냥 한 달에 제가 봤을 때 월급 외에 추가로 더 많이 받는 것들이 좀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참 부러웠어요. 그러나 저는 제가 라급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열심히 했어요. 그냥 밑바닥부터 열심히 배워보자. 땅을 오래 밟고 오래 이렇게 디뎌놓은 사람은 좀 더 멀리 갈 수 있다. 좀 더 그리고 높게 올라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커서 그랬고 지금 현재 시간 선택제 다급으로 있어요. 가나 이제 다급으로 오면서 그 전에 라급으로 일하면서 이제 S등급을 제가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연봉이 거의 제가 5년 정도 지난 후에 처음 받았던 것보다 한 1,500에서 2,000 정도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간 편이죠. 이제 근데 일부 지자체는 제가 연봉을 이 정도 받았으니 다음 연봉을 이 정도로 해주십시오 하고 협상을 할 때 협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속이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 먼저 지원을 하시고 전화를 해서 물어보세요. 여기 연봉 협상 몇 %까지 해줍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경력 또 여러분들이 받았던 원전 징수 있죠. 그것들 토대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다급의 하한가가 무조건 시작가거든요. 하한가가 4천만 원이에요. 연봉이. 그러면 4천만 원을 여러분들이 못 받았다 그러면 4천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4천보다 더 받았어요. 그러면 맥시멈이 120%인데 120% 받을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115%만 받아도 성공했다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그 전에 있던 직장에서 약 한 5천만 원 정도는 받아야 협상할 때 4,500까지 협상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있던 곳에서 이제 받았던 총액이 이제 연 한 5,200 정도 됐었어요. 근데 5,200 정도 되니까 여기 올 때 저는 115%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작할 때 그전보다 5,200보다 조금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정적이었죠. 근데
적다는 게 금방금방 또 따라가더라고요. 급수가 높아지니까. 확실히 다급하고 라급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어떤 책임의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라급이었을 때는 진짜 온갖 잡일을 막 했던 것 같아요. 지출, 그러니까 일단 시작이 그러죠. 뭔가 뭔가 계약 서류부터 시작해서 지출, 그리고 이 계약이 끝나고 나면 이거에 대한 평가도 받고 막 그러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 등등등등 하나하나를 다 밑에서 진짜 잠 못 자고 맨날 진짜 거의 뭐 11시까지 맨날 일했던 것 같아요. 야근, 강진에 있을 때 거의 매주 한 70시간 야근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70시간 야근 수당 다 못 받아요. 여러분, 야근 수당이 적다고 속이 터질 수 있어요. 공무원 조직은. 그러나 야근 수당이 적지만 여러분의 능력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즉, 그 말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얼마나 열심히 그 안에서 내가 배우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올라가느냐, 그 순간 여러분들의 가치가 달라질 겁니다. 저는 지금 웬만한 것들은 싹 다 해봤어요. 그 밑바닥을 길 때 흔히 얘기하는 각 지자체 서무 일을 하는데, 군 단위 서무와 시 단위 서무의 업무가 좀 약간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홍보팀의 서무는 좀 많이 달라요. 더 많이 특수성을 띠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처음 가서 만약에 서무 일을 한다 그러면 적응이 안 될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다급이든 라급이든 가서 조그만 지자체는 서무 일을 도와줄 수 있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저는 제 그 팀에 있던 형이 워낙 바빠갖고 저한테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좀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그 서무 일을 조금 하게 됐어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 이제 이것저것 짜잘시리한 일들을 진짜 많이 하다 보니 그 일을 통해서 제가 좀 많이 성장을 했어요. 진짜 많이 컸어요. 그리고 그 외에 지출을 하면서 예산을 이제 받아오는 방법들이 있죠. 그러니까 당해년도 예산이 아닌 그 후 이제 본 예산을 세우는 방법, 그리고 본 예산을 가지고 이제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들, 그 외에 아무것도 없는 영원 예산에서 예산을 받아오고, 예산을 받아올 때 각 우리 팀부터 시작해서 그 예산, 그리고 세무회계, 그리고 실장님, 부군수님, 그때 부군수님이죠. 그리고 군수님한테까지 가서 예산을 받아오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또 군 의회에 또 설득을 하는 그런 과정들. 그러면서 이런 과정들을 좀 경험을 하다 보니까 많이 배웠어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 하고 싶고 제대로 어공을 해보고 싶다, 조금 공무원의 좀 한번 맛을 좀 들여보고 좀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 10년 뒤에 내가 연금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사실 전 10년 뒤에 연금 받을 생각 없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한번 저처럼 바닥부터 한번 기어보세요. 다급 가잖아요. 어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본 다급 자리는 시 단위하고 군 단위가 다르긴 한데, 군 단위는 좀 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이 많은데 능력이 안 되면 이제 그건 알아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추천하면 30살부터 35살 사이까지 이분들은 일단 조금 낮더라도 라급이 뜨면 일단 라급이라도 지원을 해보고 거기서 경험을 해보세요. 거기서 경험을 해보면서 공무원 조직이란 어떤 곳이다, 어떤 일을 한다, 어떤 식으로 이들이 살아가고 어떠한 형태로 이들이 지금까지 구성되어 오고 이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세요. 그러면 보고 나면 다음 여러분들이 가야 할 스텝은 좀 더 쉬워집니다. 아까 제가 말한 거 있죠. 기술서를 작성해야 돼요. 직무 기술서. 그럼 여러분 직무 기술서를 쓰는데 챗 GPT한테 물어봐서 써보세요. 그거 틀립니다.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저는 이곳 제가 다른 곳으로 옮겨갈 때 직무 기술서를 챗 GPT한테 한번 넣어봤어요. 이거 직무 기술서인데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써봐 했는데 몰라요. 직무 기술서에 대한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설정을 하고 그냥 걔한테 물어보고 그 일부를 가지고 제가 이런 것들을, 좋은 것들을 갖다 옮겨 쓰고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을 나눠서 그것들을 제 것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챗 GPT만 믿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을 정확히 질문을 하고, 그리고 직무 기술서에 대해서 정확히 이제 예시들을 좀 보기 위해서 공직 생활하고 또 이런 저 하면서 공무원 안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공문을 작성하고 거기에 계획안, 기획안, 또 실행 계획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행정사업이나 또 협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몸에서 좀 갈고 닦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진짜 단순하게 그냥 홍보팀에서 어떤 SNS 업무만 맡은 게 아니에요. 저는 거기 업무를 하면서 강진군에서 유튜브나 SNS 교육이 필요한 부분들을 다 가서 제가 PPT 자료를 만들고 준비된 것들을 가서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팀에서 필요한 자료들 있잖아요. 흔히 이제 SNS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방법들로 하는데 이러이러한 것들 이렇게 합니다 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하나하나 작성해서 그들한테 보여주고 그들 할 수 있게끔 또 그리고 그 예산을 거기서 쓸 수 있게끔 하고 최대한 실행할 수 있는 모든 계획안들을 다 만들어서 실행 계획까지 해서 주고 진행을 시키고 진행하는 걸 보면서 뒤에서 서포터를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연락을 하는 팀장들이 있어요. 이제 형들이죠.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됐다 보니까 그분이 형들이 됐어요. 그 형들이랑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야, 축제 이번에 좀 이런 거 하는데 좀 아이디어 좀 있으면 같이 좀 얘기하자. 그럼 형 나 안 그래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내가 계획서 만든 거 있는데 형 그냥 보내줄게. 보내줘 하고 그걸 보내주면 어느샌가 그게 되고 있어요. 전 좋아요. 왜냐 제 아이디어가 거기에서 사용됐다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이게 내 아이디어니까 안 줘. 내 아이디어니까 이 좋은 건 쓸 수 없어. 이건 줄 수 없어. 이렇게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이게 제 성품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좀 더 여기 팀 저기 팀 저기 팀 저기 팀 막 계속 모노발식으로 엮여있다 보니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일도 많고 잡일도 많고 그렇다고 매월 결제해야 될 일들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매월 결제해야 되고 매월 내 할 일들은 쌓여만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면서 즐거웠어요. 근데 쌓여만 간 건 아니고 다 차렸죠. 매 순간 이제 연말 가면 진짜 바빠지거든요. 돈 쓰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임기제를 하려고 할 때 쉽게 다가가는 거 되게 좋아요. 그러나 쉽게 다가가고 쉽게 지원을 해보긴 하나 업무를 담당할 때는요 좀 내가 이걸 좀 배운다, 이거 내 것으로 만든다, 이 업무가 진짜 내가 이거 하려고 들어온 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도움이 됩니다. 지금 저는요 그래서 당장이라도 야 바로 내일 바로 협상위원 계획 한번 잡아봐. 우리 이러이러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협상위원 계약을 한번 해볼 거야. 그러면은 저는 바로 할 수 있어요. 왜냐 그 전부터 저는 협상위원 계약을 리스트별로 이 기간 때 뭐 해야 되고 30일 전에 뭐 해야 되고 몇 명이나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최종 협상이 그냥 끝났을 때 이거에 대한 평가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 절차들을 이미 다 쫙 라이어를 해놨어요. 이거는 제가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은 어공이가 되고 싶은 분들은 일단 지원을 하세요. 여러분들의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너무 쉽게 보지 마시고 가서 그 조직, 공무원 조직이라는 곳에서 이곳이 좀 특수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곳이 조금 다를 수 있겠구나, 이곳이 내가 이해했던 것과 좀 다르구나, 이걸 좀 가지고 가야 돼요. 개인 사기업을 운영하고 또 여러 명의 이제 인원을 갖고 있었던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쉽게 적응이 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이제 적응이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제 스스로 무너지고 깎이고 또 조율해가고, 그러니까 결국엔 서로 간에 우리가 목적이 같기 때문에. 목적 하나 뭐예요? 저는 강진에 있을 때 목적 하나는 강진, 여기에 내 영상을 보고 사람들이 오고 내가 홍보한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즐거워하고, 내가 여기서 이벤트를 한 게 우리 이 지역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 부산, 타겟이 주로 거기였어요. 대구, 경북, 부산 이쪽 사람들이 많이 와서 즐거워하길, 딱 그 목적이었어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 3년 전 그 강진 청자축제인가? 그때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오시는 분들을 한해서 이제 어디서 왔는지 또 어떻게 했는지, 이제 그게 어떻게 했냐면 그 앞에서 이렇게 경품 이렇게 도장 찍고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이제 막 스탬프 투어 같이 해가지고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교환해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이제 약간 설문조사를 해달라고 해서 링크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주면 그분들이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체크하는데, 그때 제가 3년 동안 대구하고
저 대구, 울산, 부산이 주 타겟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대구 사람들이 진짜 많이 왔어요. 저 진짜 그때 완전 너무 진짜 행복했어요. 이게 바로 결과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짧게 막 1년 해갖고 나오진 않고요. 3년 동안 타겟 오직 그쪽만. 그래서 사투리, 그리고 이벤트 할 때도 이제 그쪽 완전 타겟으로만 했고, 그리고 오시는 분들 중에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오실 수 있게, 직접 오실 수 있게 어떤 강제자랑 상품권을 이제 오신 분들한테 이렇게 드려서 그분들이 그 안에서 그걸 가지고 지원을 받아가 쓸 수 있게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계속 한 거죠. 또 약간 그 설문조사를 또 해보니까 대구 경북 분들 중에 강진에 대해서 되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꽃 작약 같은 거, 이제 작약, 수국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벤트로 막 보내드렸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때 거의 대략 저희가 설문하신 분 중에 한 13% 정도, 15%, 13% 정도 됐는데, 대구 지역이 13%면 이게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이제 뭐 그럴 수 있죠. 뭐 버스 타고 이제 단체로 왔거나 이럴 수 있는데, 아무튼 진짜 너무 대단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제 안에 어떤 하나의 마케팅 방법으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거고, 제 안에서 그 아까 여러 팀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공부하고 머리 싸매고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그렇게 성과로 나타나는 거죠. 또 하나가 또 있어요. 성과가. 그게 어떤 거냐면, 갑자기 이제 군수님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병영성 근처 조그마한 공터 거기에서 한번 텐트를 치고 그쪽에서 사람들이 좀 잠을 잘 수 있게 한번 이렇게 해볼까? 그랬는데 그걸 담당하고 맡았던 팀장 형이 이제 좋아하는 형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내가 준비는 하겠는데 이거 SNS 홍보가 안 될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형님, 그거 저희 채널에서 한번 돌려보시죠. 저희 채널에서 일단 최대한 형님들이 원하는 쪽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한번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거의 진짜 한 텐트도 빔 없이 거의 한 4박 5일 동안 꽉 차고, 또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꽉 차고 또 꽉 차고 거의 그런 식으로 꽉 찼거든요. 그러니까 마케팅 방법이 이런 어떤 다양한 팀들과 같이 함께 하면서 머리를 쓰다 보니까 꼭 영상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현재 트렌드, 그리고 또 사람들이 원하는 건 무엇인가, 또 어떤 방법으로 이들이 이걸 경험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줄 것인가, 이런 거에 생각해서 한 거죠. 많이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다시 서두로 돌아가서 시간 선택지 인기지를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은 준비는 좀 열심히 하시되 좀 쉽게 다가가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해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견뎌보세요. 저도 6년, 이제 지금 6년차 7년차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견디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안에서 즐거움, 기쁨이 있다면 견뎌낼 수 있어요. 저는 그래요. 꿈이 있다면, 이제 뭐 지금 보니까 한 23분쯤 되는데, 꿈이 있다면 그래요. 문체부, 문화관광부, 문체부 뭐 이런데 좀 높은 자리로 가고 싶어요. 또 만약 문체부가 안 된다 그러면은 저는 그냥 이것도 너무 큰 꿈인지 모르겠는데 인권위 같은 데 있잖아요. 인권위 아니면 저기 뭐라고 할까요? 좀 다른 사람을, 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부서, 그러니까 사회복지 계열은 아니고 그런 데 가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이 보여주고 있는 영상들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 도와줄 때 그들의 처지, 그들의 안타까움, 그들의 불행함, 그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찍는 영상들이 아니라 저는 다른 걸 하고 싶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그러나 확실히 그런 것과 좀 다른 거. 이거는 제가 20대 때부터 자원봉사를 하고 호주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경험했던 방법 중에 하나고, 또 그리고 저의 어떤 이 어떤 영감을 주는 그런 영상은 호주에서 본 영상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제 안에 쌓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도움을 주는 일들을 계속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가 얼굴 까고 나와가지고 하는 거 자체가 사실 쉽진 않아요. 저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 영상을 볼 수도 있고, 저를 좋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세상이에요. 세상은 여러분들 뜻대로 돌아가지 않고 제 뜻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갈 수 있게 나 하나는 조절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뜻대로 갈 수 있게 여러분 하나는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준비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 앞으로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그 원대한 꿈 높은 위치까지 가도록 정말 매일 아침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모닝 루틴 이거 하고 그리고 열심히 책도 읽고 또 기도도 하고 제 안에서 폭발적으로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는 이 순간 앞으로 미래를 더 바라보면서 다 이겨내면서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벌써 시간이 12시가 되었네요. 여러분 아무튼 진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 영상을 보고 좋은 생각을 좀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인기제 어공이들은 서운하기도 서운하대. 어공이들이 좀 짠하기도 하고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있잖아요. 뭐야 나 오늘 여기 그만 잘려도 딴 데 갈 수 있어. 이런 자신감. 왜냐 공무원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공무원의 신분에 속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공이가 된다 또 어공이가 되려고 한다 하신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조금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전에 찍은 영상들은 제가 반말하고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담아놓은 게 있는데 결국엔 제 자녀들을 위해서 좀 한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 지금 이 영상들도 계속 제 자녀들이 같이 볼 거란 생각으로 계속 만들어 올릴 거고요. 여러분들 보고 있는 이 어공이에 관심이 있고 어공이가 되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그럼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안녕.